잘 되는 카페가 되려면 맛 그리고 공간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죠. 저는 무조건 공간. 맛을 선택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커피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도 들어오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간지라고 생각해. 진짜 낭만이 없네. 꼰대십니까? 하프앤하프? 안스타 없는 빈집털이 온 강민서의 월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2018년도 구스피릿 챔피언 강민서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하진 않지만 제가 2020인가요? 네. 2020 KMC 챔피언 디폴트 밸류 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터보이 정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 하시고 이렇게 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유튜브 정인성의 커피 생활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구독자 늘리고 있습니다. 신창호 바리스타님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저는 사실 월커에 몇 달 전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체감상 아까 또 물어보니까 한 1년 됐더라고요. 1년 전에 어떤 컨텐츠로 나오셨죠? 잘 기억 안 나요. 카페 사장의 밤 에피소드를 좀 잡아봤어요. 두 분 다 사실은 챔피언 출신이자 본인의 자영업 브랜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현재 위치가 어디시죠? 저는 이제 서울 서초구 예술전당 앞에서 자그마한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룰 커피입니다. 러브 요울의 약자이고요. 모두를 사랑하겠다. 우리 원래 그 2000년 초반에 슬로건이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담아서 커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홍대 옆에 연희동 쪽에서 디폴트 밸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죄송하게도 룰커피는 못 가봤고 디폴트는 저희가 그래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방문을 좀 드려봤었는데 되게 사실은 위치가 약간 좀 찾아가기 조금 어려운 데 있어요. 그쵸? 저도 가끔 찾기 어려워요. 가끔 여기가 맞나 하면서 와요. 우리 정인성 발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커피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항상 이 얘기하면은 참 손발 오그라든다고 욕먹긴 하는데 지금 제가 결혼한 와이프를 만나려고 했어요. 와이프가 사실 그 당시엔 바리스타여서 저 커피 아예 몰랐거든요. 네. 근데 말을 걸고 싶잖아요. 네. 뭐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하다가 나 커피에 궁금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말을 걸면서 와이프가 커피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커피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 이제 커피 프린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했는데 그쵸. 그때 공유가 너무 멋있어서 그쵸. 제가 바리스타 하면 공유가 될 줄 알고 진짜 나랑 똑같구나. 똑같다고요? 커피를 시작하게 된 게? 공유가 문제네. 공유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지금 만나시고 계시는 아내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 말을 걸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성공했네요. 저 성공했죠. Love you all. Love you all. 진짜 주제와 철학이 쫙 일맥상통하네. 그 카페의 그 브랜드까지. 우리 신창호 바리스타님께서는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 진짜 커피 프린스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원래는 이제 제가 신문방송학 전공해가지고 홍보 쪽 회사에 일을 하다가 이게 일은 하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평생 직업으로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제 머리 안 쓰고 몸으로 하는 걸 하자. 보통은 그 반대인데. 그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컴퓨터 안 쓰고 몸을 움직이는 이런 직업을 찾아보다 하니까 보통 이제 식음료 쪽에는 이제 요식업 쪽으로 많이 후보군을 정해놨는데 요리도 있었고 뭐 바텐더도 있었고 커피부터 시작해서 이제 와인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종이 있으니까 뭐가 잘 맞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하나씩 이제 경험을 해보고 안 맞으면 빨리 털어내고 다음 걸로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순서를 정하다가 그때 이제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유행을 하던 시기라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있다라고 하니까 얘를 먼저 도전 한번 해볼까라고 했었는데 딱 시작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07년도 드라마인데 저는 09 시작했어요. 09년도에 근데 워낙 파급이 세긴 했어요. 그게. 맞아. 그러와서 바리스타 학과들이 막 진짜 주구장창 생겼으니까. 맞아요. 네. 인성 대표님도 그때 학생이었죠. 저는 이제 09년에 군대 있어가지고 전 1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2년도에 네, 전역하고. 저랑 똑같이 시작했구나. 네. 12년도 시작했으니까. 라떼는 말이야 너무 하는 진짜 라떼는 말이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몇 기야? 사실은 그때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라고 할 만한 카페들도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체감상 보통 웬만한 다 카페들은 이탈리안식 강배전 커피를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이탈리안 브랜드 뭐 일리 커피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수입해서 쓰는 원두들이 다 깔려 있는 그런 시기. 근데 대외 쪽에서 좀 트렌드에 좀 앞서가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의아했거든요.
우리가 먹는 커피는 쓴 커피인데 대중적으로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쌉쌀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데 왜 선배들은 대회 때 맛있는 커피 제공한다고 하면서 이 약간 좀 이런 신맛 나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지라는 그런 의아함이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넘어오는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그 매장을 어디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코페아 커피라고 저는 선배들 되게 잘 만났죠. 쿼츠 커피에 이제 류현주 바리스타가 바로 위에 사수로 있었고 그 위에 프리치 커피에 박근하 대표님이 대리님으로 있었고 그 위에 그 시기에 이제 약간 실세였던 커피렉의 안지혁 바리스타님이 있었고 그 위에 대표님도 제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전 1세대 때 약간 좀 챔피언 출신인 최지욱 대표님이 계셨었죠. 정인성 바리스타님은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아내분이 계셨던 카페에 취직을 하신 거예요? 와이프는 그냥 한 2달 일하다가 그만뒀고 와이프는 뭐 커피 관련되지 않은 일을 이제 하고 저는 그 당시 음악했다 보니까 아 내가 커피를 하려면 군복무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군대를 가는 시기부터도 내가 전역하면 커피를 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원래 음악을 하셨어요? 네, 저 음악 했었습니다. 어떤? 전 이제 콘트라베이스라고 재즈 아티스트. 그래서 지금 예술의 전당 앞쪽에 계시는 거구나. 네. 학교를 다 그쪽으로 나왔어요. 네, 저 학교 다 예술 학교 나와서 뭐 유명한 동기들이 있는데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아 그런데 갑자기 커피에 빠지. 네, 음악이 이게 항상 우리 음악을 하고 나면 새벽에 술을 먹잖아요. 근데 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음악을 하면 새벽에 술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보통 왜 끝나고 그러죠? 끝나고 갈 데 없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때 이제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 괜찮은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악이 좀 너무 제가 좀 재능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너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 할 수 없겠다. 아니 몇 살 때부터 했는데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했죠. 저희 뭐 중학교 거의 반평생 했던 거를 약간 좀 놓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가니까 뭐 정말 인터넷에서 보는 정도의 실력자들 학교 너무 많아서.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음악 쪽으로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재능이 없다고 느꼈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세계 2등까지 한 커리어를 좀 가지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죠? 그때 제가 26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랑 이제 동갑이시니까 09년도에 우리 전역하고 나면 사실 이제 24살 정도쯤에 이제 커피를 시작을 해서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사이에 이제 챔피언을 하고 세계 2등의 커리어를 갖게 된 거면 이 정도면 뭐 커피에 재능이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짱이죠, 짱. 이게 불잉짱 아닙니까? 진짜 불잉짱이죠 이 정도면. 이 나가는 사실 대회마다 다 떨어졌어요 맨 처음에는. 대회에 나갈 때마다 그냥 생각했던 거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 생각해가지고 생기는 모든 대회 다 나가보자 이런 마인드로 사실 대회를 시작했는데 한 번도 본선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고 처음 본선 올라간 게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브로스컵 이 처음이었죠. 근데 그게 다행히 이제 운이 좋고 다행히 시기가 잘 맞아가지고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대회에서 좀 다행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됐죠. 대회도 나가야겠다라고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기가. 대회를 해야 조금 제가 그 커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빨리 결혼하려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멋있다 진짜. 러브유올. 욕먹이죠. 러브유올. 그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22살에 만나서 29살이라 했으니까 7년? 7년에. 네. 연애를 진짜 길게 하셨군요.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회에 출전하게 된 거네요. 네네.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이따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신창호 바리스타님께서는 왜 대회에 좀 출전하시게 되셨어요? 계기가 있으실 거죠? 약간 이제 비슷한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선배들이 다 대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약간 바리스타들의 코스인 줄 알고 있었던 게 있었고. 앞선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코페아 커피를 처음에 들어가려고 목표로 정했던 게 그때 이미 09년도에 시작할 때 자체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직업으로 시작하기에는 약간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빠르게 이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고 싶었고 두각을 나타내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게 약간 좀 대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집은 광명 쪽이었는데 매장이 성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이 성남 쪽에 파트타이머 4시간짜리 알바로 시작한 거죠. 그때 거기에 그 당시 그 해 챔피언인 이제 안지혁 바리스가 있었기 때문에 난 최고한테 배워서 최고가 돼서 대회에서 1등을 하겠다. 전수를 받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 이게 우리가 에피소드가 사실 카페 사장의 밤이니까 야 두 분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두 분 다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챔피언이 되고 싶었고 그러니까 챔피언하면 진짜 내 인생이 나 진짜 완전 바뀔 줄 알았어.
내가 챔피언이 된 날부터 그 다음날 나는 완전 우와 막 이런 초사연이 된 것 같은 느낌에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그 한 번은 그렇게 겪을 수 있어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번 하면 되지 않을까? 아, 2번. 내가 3번까지 해봤거든. 아, 저 우승할 때 그 스피릿 챔피언 했었어요. 네. 3번 해도 안 되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바리스타 챔피언 하면은 뭔가 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에 관심이 있는 이 커피 씬 안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와 하지만 커피에 이제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챔피언 이렇게 플래카드 걸려 있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이렇게 길 가다가 허름한 건물 2층에 이제 복싱 도장이 하나 있는데 동양 챔피언. 김탁구 동양 챔피언 딱 걸려 있는데 나는 복싱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거 되게 깊은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그 바리스타 대회 이제 우승을 하셨잖아요. 그 매출로서 환산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매출에 도움이 좀 되던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저는 잘 안 돌아오고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잘 안 된다 지금. 나는 일단 잘 안 되고 나는 잘 안 된다. 근데 그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이제 활용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온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좀 강력한 무기는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런 매체에서 달아주기에 매체가 아니라 내가 뭐 인스타에 뭐 올리든 유튜브에 뭐 올리든 어디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내가 말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니까 그 챔피언 자격이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처음 커피 시작했을 때보다는 챔피언의 파급력이 훨씬 더 떨어졌다. 왜냐면은 저는 그때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안지혁 바리스타님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코페아 커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동네 아줌마들이 그렇게 와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챔피언이 하는 카페냐. 그래서 그렇게 막 커피를 막 계속 먹고 그게 회전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걸 보고 내가 챔피언의 꿈을 꿨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거죠? 근데 뭐 그래서 지금 이제 BRC까지도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 4번 하면 되지 않을까? 4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수의 타이틀을 가져왔잖아요. 세계 2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커리어를 갖고 왔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창업을 해보니까 좀 카페 매출에 좀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 있는 제 동료 바리스타들은 거기에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나고 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 타이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가지고 있으면 뭐 좋다? 사실 연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쵸. 저희 할아버지는 왜 연금 안 나오니 너무 국가대표라는데 제 친구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인천공항 갔더니 뭐 아무도 없어. 우리 엄마만 그냥 있는 거야. 제 친구도 똑같은. 제가 18년도 국가대표 됐을 때 제 친구들한테 야 엉아 이제 국대 됐다 그랬더니 야 연금 나오냐? 그러길래 맞아. 연금이 어딨어. 맞아. 이런 이야기를. 상금도 없고 뭐 맞죠. 돈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니까. 군면제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바리스타로서 그러면 근무를 하셨던 근속 연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몇 년 정도나 되세요? 저는 바리스타로 일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는 거의 커피 교육 쪽에 항상 몸담고 있어가지고. 현업에서 음료를 그 만들거나 하기보다는. 네. 학생들을 계속 좀 교육하고 대회 내보내고 이런 쪽으로 거의 뭐 제 커피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그걸로 보내다가 사실 제 카페 창업하면서 현업에서 거의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전 1, 2년 정도밖에 현업에서 일하진 않았어요. 그 바리스타로서 지금 어쨌든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자 바리스타로서 그런 음료를 또 메이킹하고 계시잖아요. 그 음료를 메이킹하다가 진짜 이때는 진짜 내가 사장이고 뭐고 진짜 바리스타 때려치고 싶다 하시는 순간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건 없어서. 저는 사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중꺽마. 저는 항상 있어요. 힘들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포기하지 말자. 저 이 생각이 좀 되게 강해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생각. 그래서 사실 제가 옛날에 대회 내보냈던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걸 되게 좀 강요하다 보니까 그때는 또 그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게 파이팅 넘치니까 항상 그런 걸 강요했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 힘들었다고. 바리스타로서는 그러면 얼마나 좀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근데 뭐 횟수로 세기는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교육도 하다가 다시 이제 사무직에서 뭐 좀 보다가 다시 또 바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되게 양날의 검이에요. 이게 바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일단 육체적으로 힘들고 매일매일이 좀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몸이 좀 편한 약간 좀 이런 교육적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막상 또 가 있으면은 현장이 너무 그리운 거야. 약간 손님들하고 이제 맞닿는 그런 분위기가 좀 그리워서 또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가면은 너무 힘들어. 2배로 더 힘들지. 안 하다가 하니까. 근데 지금 사장이 되면 좋은 점이 하고 싶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커피를 해오시다가 좀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이 드셨던 적도 있으세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고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은 한 적은 있죠. 근데 이제 이미 너무 오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딴 걸 뭐 더 하더라도 얘는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뭐 부대찌개집이라든지 아까 잠깐 얘기 저는 제육볶음하고 떡볶이, 돈가스 이런 걸 하더라도 돈가스와 커피. 돈가스와 커피. 그거 매장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돈가스 파는 커피집. 그때 저번에 월커 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저희 매장 앞에 멸치국수 커피집 있어요. 그럼 뭐죠? 가보진 않았는데 멸치국수 근데 커피를 팔아요. 거기 유명한데요. 돈가스와 커피. 합정인가 그쪽에 있는데 네. 돈가스를 튀기면서 커피를 같이 팔아요. 스페셜티 커피를. 커츠 거요. 맞아요. 커츠.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이제 부대찌개를 끓이면서 옆에 사이폰 같이 끓이고. 저는 제육볶음에 떡볶이. 이게 커피를 그만두시고 싶은 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커피로 내가 못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뭐 해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거니까. 고민은 맨날 합니다. 어쨌든 이걸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진짜 창업자의 현실로서 부딪히시는군요. 신창호 대표님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커피 업계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로 계셨었잖아요. 이디야 커피래. 네, 이디야 커피랩에서 네. 사실 이제 과장, 그래도 꽤 높은 그 커피 파트에서는 총괄분으로 계셨었는데 네. 왜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결국에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 내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커피가 여태까지 하면서 이제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게 처음에 시작한 거랑 동일한 마인드죠. 내가 일할 때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여태까지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회사도 이제 처음에 방향성은 제가 갖고 있는 방향성, 맛있는 게이샤 팔고 싶고 스페셜티 커피 다루고 싶은, 이름이 랩이잖아요. 이 새로운 것도 많이 테스트 해보고 싶고 이 R&D 쪽으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픈한 지 이제 해차가 좀 지나고 약간 이제 매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하니까 약간 이제 이미 그 회사의 이제 주력 사업은 이제 아닌 거죠.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은 이제 가맹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매장에서 매출 쪽으로 약간 좀 압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신념이 있거든요. 나는 절대 내가 일하는 매장에서 빙수를 팔지 않겠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매장에서 빙수 팔아야 돼요. 네. 근데 나는 팔기가 싫은 거야. 왜냐면은 나는 바리스타인데 얼음을 갈기가 싫은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시는데 가는 게 싫다는 거죠. 우유빙수 너무 맛있는데 내가 늘 만들어주긴 싫은 거야. 그때 퇴사할 때 약간 회사에서 빙수를 한다 안 한다 그 해마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까지는 매출에 도움이 되니까 결사에 이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이제 오더가 약간 내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진짜? 나는 빙수를 팔지 못하겠다. 제가 이거를 약간 그 풍문으로 들었어처럼 약간 소문처럼 들었어요. 빙수 팔기 싫어서 퇴사했다가 야, 그 이야기를 목도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결국에는 이제 빙수가 큰 계기가 됐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방향성이 약간 저랑은 약간 좀 이제 갈라져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이 막 그렇게 재미있는 건 아닌 거죠. 사실 거기서는 좀 사무 업무를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현장 근무를 훨씬 더 많이 보시나요? 사무는 약간 좀 이제 옆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분들이 따로 계셨고, 저는 이제 그 바를 총괄을 하는 거죠. 메뉴 개발이나 친구들 관리나. 처음에는 이제 바에도 자주 있고 손님들하고도 이제 막 했는데 지금도 모든 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커피 쪽으로 이제
얘기도 해주고 싶고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은데 커피가 아니라 공간의 목적으로 오는 일반 고객님들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얘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맞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그냥 편한 소파에서 좀 앉아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약간 초반에는 이 매장이 약간 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커피를 목적으로 하는 손님들 파이가 엄청 컸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프레 형태로 약간 좀 변하게 되니까 맞아. 이디야 커피를 되게 유명했어. 맞아. 맞아. 그때부터는 약간 조금씩 이제 흥미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생각해보면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디폴트 밸류에서 빙수 파십니까? 빙수 안 팔죠. 빙수 안 팔아요? 슬러시 그래서- 같은 거 파십니까? 스무디? 저희 커피밖에 안 팝니다. 커피밖에. 주스 한 종류. 주스 한 종류 있으시고. 그러면은 주요 고객층들이 좀 어떻게 되세요? 그래 손님이 없나 봐요. 농담인데 저희는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여기 카페가 이런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골이나 로컬 고객님들은 그렇게 파이가 크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이런 타이틀이 약간 고객들을 유입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로 그 타이틀이 이제 제가 3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3년은 버티지 않았을까. 아직 하나 더 하면 이제 내년까지 버틸려면은 이제 하나 더 이번에 따야죠. 그렇죠. 1년에 한 개씩. 자, 그럼 드래곤볼이 7개니까 타이틀 3개를 더 따져야 되는데 사실 이제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님으로 계셨었잖아요. 네네. 대학 교수님을 하시다가 왜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참 교육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것만 했다 보니까 이걸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교감도 해야 되고 관계 형성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고민도 좀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미래에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장 생각한 게 선생님이란 무엇인가 스승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사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져서 교육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카페 창업을 하게 됐죠. 어떤 그런 딱 생각이 드셨길래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반면에 나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대회 성적만 좋게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커피 인생을 살 때 얼마나 내가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제가 사실 해결을 좀 하기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항상 그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스승의 날 학생들이 선물을 갖고 오면 저는 여기 빠지는 거죠. 내가 정말 스승인가? 거기서 저는 스승이 아니라는 사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뭔가 뭐 저만의 이상하게 빠져있는 것 같이 모르지만 저는 그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그냥 지식 전달하는 사람으로밖에 절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면 나는 그냥 스승과 선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사실 근데 거기에서 창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항상 했던 게 이거였어요. 항상 제가 옛날에 교육했을 때도 카페 창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말한 사람들 중에서 카페를 창업해본 사람도 없고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 중에 성공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성공하신 분도 너무 지금은 많지만 그 부분이 항상 의아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교육 말고는 커피 관련된 업계에서 뭐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여러 이제 자격증 만드는 것도 해봤으니까 그거 제외하고는 그냥 나와서 제 장사를 하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아예 다른 건 할 수 없고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때 그냥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참 창업도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쵸. 창업이야말로 진짜 냉철한 현실과 좀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지금 룰커피에서는 주요 단골 고객님들, 주요 고객층들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특수 상권이라서 왜냐면 예술전당 앞에 있다 보니까 고객층들의 거의 50% 이상이 음악을 연습하는 학생, 연습을 기다려주는 부모님 이게 거의 주요 고객층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단골 손님이 한 60% 정도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날에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손님들하고 같이 먹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밥을 같이 먹어요. 끝나고. 그 실제로 룰커피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네, 고객님들 그 지역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하면 저녁까지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연습 끝날 때까지. 그럼 그분들 할 거 없잖아요. 그럼 저도 유튜브 영상 찍거나 로스팅하면은 항상 여기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끝나고 저녁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진짜 단골이 엄청 많죠. 야, 그럼 단골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그럼 기울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 그 치킨과 떡볶이를 학생들을 위해 사준다. 엽떡에 그 교땡 치킨. 아니 이게 그래도 카페 사장의 밤인데 여기에 지금 그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 자기만의 어떤 단골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분들께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저는 사실 눈 마주치고 스몰톡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주말에도 언제나 눈을 마주치고 좀 대화를 하는 편인데 중학생 애들은 도망가거든요. 제가 말 걸면. 학생들이 많구나. 학생들 많아요. 아는 체하면 또 싫어하니까 제가 딱 결정하는 게 있어요. 세대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을 건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와 세대가 어느 정도 겹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안부도 좀 물어보고 네, 눈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몰 토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우리와 거기 지역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와의 좀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이제 뭐 사실 교수님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특히나 더 사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정말 24시간 동안 그 가게를 또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실제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오퍼레이팅 타임 동안 머물러 있으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고 벗어난다 하더라도 매장에 관련되어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거의 뭐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좀 가게를 생각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런 동일한 루틴으로 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좀 지루하거나 되게 힘든 순간이 오진 않으세요? 저는 울지 말고. 저는 근데 진짜 저는 같은 옷, 같은 음식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1년 동안 같은 음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 색이 한 가지 옷만 입고도 살 수 있는. 한우 오마카세는 아니잖아요. 아니야. 옛날에 그 본도시락 먹을 때도 하나만 가지고 먹는 스타일에서 저는 사실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반복되는 일을 매일 해도 저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데 저희 이제 룩커피는 와이프랑 근무하잖아요. 네. 와이프는 그걸 못 견뎌요. 그게 좀 미안해요. 네, 저는 똑같은 일을 몇 년을 해도 실증내지 않는 성격인데 와이프는 조금 더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서 그걸 힘들어하죠. 근데 저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매일 하는 루틴이 전혀 지겹지 않고 행복하다. 와, 뭐 어떻게 보면 뭐 자영업 사장님한테 완전 특화되어진 왜 진작에 창업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는 교육자가 아니라 장사꾼. 그럼 우리 신창호 대표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활달하신 성격이세요. 그래요? MBTI가 어떻게 되시죠? 저 ENFP입니다. ENFP. 정말 그 골드 리트리버 같은 그런 초원에서 뛰어노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사람인데 5년 전까지. 5년 전까지?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지시고. 그러면 이렇게 좀 그래도 지금 이제 디폴트 밸류가 창업된 지 얼마 됐죠? 이제 3년 좀 넘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기로에서는 안정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 그 타임은 좀 넘으셨는데 그래도 불안정기. 그래도 불안정기. 좀 이렇게 동일한 루틴으로 지금 그러면 매장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지. 워낙 활동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오픈 초기 때는 약간 외부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없어서 매장에 자주 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전설의 포켓몬처럼 좀 등장하는 편? 잘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여가 시간에는 매장에 좀 있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이제 하루 영업 시간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긴 시간 아니에요. 왜냐면은 약간 이제 조금 요즘에는 좀 교육적으로 많이 제가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교육적으로 어떤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죠? 언스페셜티 에듀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장 건물 그 위층에 네. 교육장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 수강생을 이제 월마다 모집을 해가지고 네네네. 소수 인원 대상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수강생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한 타임, 4시부터 7시까지 한 타임 하면은 매장 근무 시간이 끝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2시에서 4시 사이에 좀 비는데 그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웬만하면 좀 매장에 있으려고 하고 배고프면 약간 밖에 나가서 좀 밥 먹기도 하고.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장보다는 교육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제 룰은 왜냐면은 이제 저는 약간 좀 매장에서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저희 바리스타들이 있으니까 일단 매장 제가 없는 시간대는 저희 직원들한테 좀 믿고 의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위해서 하는 거죠. 믿고 맡기는 직원을 뽑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정말 어려워요. 챔프의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챔피언이 내려주는 혹은 그에 걸맞는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벗어날 수가 없으실 텐데. 저는 근데 그냥 믿어요. 가끔씩 이제 직원들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냥 얻어먹으면서 이제 QC를 하는데 그때마다 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커피가 났던 그런 적은 없어서 그리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커피에 대한 약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이라서 아침마다 다 알아서 QC를 맞추더라고요. 잘하시네. 따로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네, 뭐 제가 돈 받은 게 없는데 왜? 농담이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래서 매장에 있을 때 네. 저는 먼저 이걸 이렇게 해봐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는 않고 뭔가 그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약간 좀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두 납품도 지금 직접 하시죠? 네, 하고 있죠. 원두 납품도 하고 계시고.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납품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가 직접 다 로스팅하고 제가 직접 방문합니다. 네, 여러분 캠프 스페이스에서 원두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얘기를 좀 길게 해볼까요? 네. 그 원두 납품이랑 교육 그리고 베이커리 외에도 이제 매장 운영까지 이렇게 다 하시려면 네. 좀 주요한 어떤 사업 수익의 포커스는 어디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수익이 나는 쪽은 이제 교육 쪽이고요. 교육 쪽으로.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매장 평수가 이제 작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꽉꽉 손님이 차 있어도 우리가 벌 수 있는 매출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디폴트 밸류가 몇 평이죠? 지금 한 30평 정도. 30평 정도. 네.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데 제가 교육한다고 해도 그게 인원이 작으면 거기서 이제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올해랑 약간 좀 내년 목표 쪽은 이제 이런 온라인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쪽을 좀 열심히 하려고. 온라인 교육 아니면 아니요, 온라인 원두 판매. 온라인 원두 판매를.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거기도 뭐 이제 레드오션이긴 하지만 좀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매장 운영에 있어서 손님들을 조금 더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신가요? 그건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사실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하셨잖아요. 예전에 MBC 끝나고 나서 그 시연 원두랑 실제 시연의 그 코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판매하시기도 하시고 네. 하면서. 그래서 그걸 하면은 그게 약간 좀 한다는 게 알려지기만 하면은 그게 파급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치훈 씨가 안스타가 한번 와서 영상을 한번 딱 올렸는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행복한 고민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직원들이 와 사장님 진짜 축하드린다. 대박 났네. 그날 그 생두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하고 이제 딱 끝났는데 다시 이제 평온하게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래서 정말 하신 거구나. 4년. 4년. 우리 그러면 이제 정인성 바리스타님께 카페 이용 시간에 혹시 제한을 좀 두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고 좀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하시면 좀 그런 손님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거예요.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데는 크게 두지 않고 저희는 컴퓨터 이용하면 1시간. 둬요. 진짜요? 네, 왜냐면은 재택근무가 되게 일상화됐었을 때 아침에 저희랑 같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계신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진짜 카페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테이블 회전이 안 되고 아직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이걸 제한을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매장이 계속 지속돼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면 1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제한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는 거에는 그렇게까지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타협점을 뒀습니다. 사실 많은 그 서울에 있는 그런 카페들에서는 매장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하는 특히나 홀 회전이 빠른 곳에서는 그런 식의 좀 제약을 두잖아요. 네네. 좀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 카페가 유지돼야 누군가를 또 불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또 너무 자영업자 관점에서 보는 건 아닌가 생각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신창호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매장은 있나요? 제약이? 없어요. 일단 없고 왜냐면은 그렇게 오래 계시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회전이 잘 되는 상권에 있는 매장에서 그렇게 여러 테이블을 오픈부터 마감 때까지 이제 차지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약간 좀 매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성 대표님 말대로 어느 정도는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에는 음식점도 약간 식사 시간에 제한 두는 음식점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하긴 서울에서는 이제 맞아요. 더러더러 아무래도 진짜 그게 다 매출이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창업을 하시고 코로나도 겪으셨고 위기가 여러 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위기를 좀 맞으셨고 네. 이 위기를 좀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저는 오픈하자마자 코로나여서 하필이면 대표님도 오픈하자마자 코로나. 근데 그게 좀 다른 게 3년 전 저는 오픈할 때 코로나의 시작점이었고 2020년 2월 2월에 이제 페인트 칠하고 있었고 3월에 딱 진짜? 이제 딱 오픈했으니까 그때 그게 코로나라는 말도 아직 없던 시절 우한 폐렴이라고 이제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페인트 칠을 2주 동안 이제 혼자서 밖에서 했거든요. 근데 뭐 무슨 폐렴이 유행을 한다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뭐 인테리어 끝나면은 그냥 약간 조류독감처럼 좀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에 이제 딱 시작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처음에 그게 타이틀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픈빨에 있으니까 그 1년은 약간 남들은 힘들다는데 나는 힘들다의 기준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근데 약간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오픈빨이 싹 빠지고 코로나도 점점 더 이제 심해지고 이제 매장 이용 규제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성 씨는 거의 정점에서 오픈을 했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오픈하셨죠? 제가 이제 한 8월? 20년 8월. 그냥 영업을 못하게 하니까 힘들었는데 그냥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거보다 더 힘들진 않겠지? 앞으로. 근데 진짜 긍정적이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카페를 처음 오픈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소개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이 팬데믹 이전에는 어느 곳에 카페를 차려도 정말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기 마련이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오픈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가는 상권에 있는 대표님들하고 전화를 하면 정말 매출이 뭐 100분의 1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줄었다고? 예, 100분의 1이 준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근데 다행히 저희 매장 상권은 오피스가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있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커피 한잔 하러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라도 판매를 하려고 저는 이제 커피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 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좀 안전주의 사람이라서 웬만해서 창업을 할 때 그래서 지리적 위치나 상권 자체를 오피스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브랜드 파워가 엄청 있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그 위기를 다행히 좀 잘 극복을 하려고 노력했죠. 네, 그래서 맨날 혼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와이프는 일하러 가고 와이프는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일해달라고 한 다음에 이게 뭐 일을 못하게 하니까 와이프는 다시 그 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 혼자 이제 매장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찌 됐건 간에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사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때가 484의 시작이었군요. 그쵸. 사실 그것도 바로 못 올렸어요 우리가 찍고 나서. 왜냐면 그때 팬데믹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영업이 재개될 때쯤에 안사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날 처음 오신 손님이 저희 매장에 있는 원두랑 디저트를 다 사가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네, 제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계속. 매장 평수가 크진 않으시죠? 저희는 작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둔 건데 저희는 16평 정도 돼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매장 매출 말고 다른 수익원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매장 매출 말고는 이제 저는 이제 납품을 보통 하는데 사업자들을 위한 납품 그리고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랑 사실 유튜브를 조금 묶어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더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제 교육은 아직은 안 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 온라인 컨텐츠 쪽으로 계속 조금 포커스를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장 매출은 이제 우리가 가게 운영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비용을 처리하는데 좀 사용을 하고 웬만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돈을 모으거나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는 이제 원두 납품이나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게 진짜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챔피언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자영업은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챔피언들은 맛이라고 하는 정말 맛있게 내리는 사람으로서 특화되어진 인물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잘 되는 카페가 되려면 맛 그리고 공간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공간을 선택합니다. 무조건 공간. 네. 신창호 바리스타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맛과 공간. 저는 맛을 선택하겠습니다. 맛을. 야 이러면 지금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공간을 선택해 주셨는데 잘 되는 카페가 되려면 공간이 더 중요하다. 이유가 어떻게? 당연히 맛있어야 잘 되는 거는 이제 내가 롱런하기 위한 거고 세계 최고의 커피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도 소비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둬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와서 이걸 마셔보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온다잖아요. 그쵸. 이 첫 번째가 선행이 되려면 저는 사실 공간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두는 편이고요. 당연히 맛도 중요하죠. 네. 근데 맛은 내가 계속 그걸 유지하고 더 사업을 크게 확장해. 아니야 그러면은 또 좀 더 극단적으로 맛은 내가 좀 없어. 네. 내가 먹어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네. 이래. 그것과 그런데 공간이 너무 멋있어. 네. 그것과 네. 공간은 약간 좀 그냥 뭐 아늑해. 근데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어.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공간. 공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유는요? 역시나 이게 아까 같은 맥락인가요? 제가 커피를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그것도 있어요. 내가 항상 좋아하는 커피를 저는 언제나 드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설명이 들어가면 맛은 더 증폭된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더 훌륭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맛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셨을 때 그걸 더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신창호 바리스타님, 자 우리 맛을 좀 선택해 주셨는데 공간은 그냥 뭐 그래. 근데 맛은 하나 진짜 기가 막히다. 저는 그게 진짜 간지라고 생각해요. 오. 왜 커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음식으로 따져도 만약에 내가 뭐 제육볶음 좋아하니까 제육볶음을 먹으러 갔는데 진짜 막 5평 되는 허름한 매장에 테이블 2개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제육을 파는데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먹어. 전국에서 제육볶음 먹으려고 찾아와. 그게 진짜 멋있죠.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공간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면 너무 이 흐름이 빠르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막 한창 또 커피 할 때는 이런 막 제대로 공사를 안 했는 인더스트리얼이 막 유행했다가 네. 어떨 때는 또 모던이 유행을 했다가 그거 뭐 다 따라가려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이제 맞춰볼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뭐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뭐 여기 있는 분 전부 다 맛을 기본으로 그죠? 맛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맛이 중요하지만 공간 리모델링 하시고 공간도 중요하지만 맛 설명을 엄청 많이 한다. 그렇죠. 퀄리티는 중요하다. 그럼요. 이게 사실 맛과 공간 중에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PD님께서 아주 질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주셨어요. 자 제가 A와 B 항목을 드릴 건데 동시에 좀 대답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A 항목입니다. 엄청 친절해요. 이 바리스타는 그 세상 누구보다 친절해. 그런데 커피는 정말 맛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시간 교육해주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변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변수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다 알려주고 매 시간 알려주는데도 못해. 그런 바리스타가 A입니다. 자 B는요 속도 말로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야. 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말 또 재수없고 좀 싸가지 없는 그런 불친절한 친구인데 커피를 누구보다 맛있게 내려. 자, 이 사람이 B 항목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선택을 하는 거야. 누굴 쓸 거냐. 밸런스 게임이니까 A와 B입니다. 자, 하나, 둘, 셋. A. 오, 이거는 같은 항목을 왜 다행이에요. 맛 때문에 또 나 맛을 포기했으니까. 맛을 포기했으니까. 네. 맛은 상관없는 남자.
어렵다. 왜냐면 건강과 친절하기만 하면 되지. 물이 문제다. 물이 많으면 된다. 커피는 문제가 아니에요. 커피는 문제가 아니다. 물이 문제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불친절하지만 이제 커피는 맛있게 내리는 바리스타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 선택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우선 저희가 하는 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막 실력이 좋은 것보다는 그냥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막 엄청 가서 막 친절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면 사실은 그 커피의 맛이 다 잊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제가 또 커피를 다 내리는 편이라서 이제 못 믿나 사람들을.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로스팅도 해야 되고 추출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다 해야 되고 네, 고생을 사서 하는 편이긴 한데 남을 못 믿나 봐요 제가. 제가 해야 되게 하는 네. 편이라서 혹시 만약에 우리 바리스타가 커피를 못 내린다 그럼 제가 내릴 것 같아요 그냥. 네, 하지만 친절해. 내가 직원으로 고용을 했는데 못 믿어. 인사만 하고 주문만 받아주면 된다. 커피는 내가 내릴 건데 뭐. 그럼 키오스크를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너무 휴머니즘 떨어지잖아요. 그건 휴머니즘이 떨어지고. 네 스몰 토크. 스몰 토크. 친절은 하니까. 네. 친절하네. 근데 커피 안 내리게 하면 되잖아요. 커피를 안 내리게 하면 되니까. 제가 내리면 되니까. 야, 극단적이시다 진짜. 자, 같은 항목을 좀 선택해 주셨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을 해봐도 이제 친절한데 커피가 맛없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커피가 맛있어도 인성 씨 말대로 너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 용서가 안 되죠. 저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매장에 방문하면은 네. 아니 이거 얘기하면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야, 해보시죠. 너무 좋은데. 거래 접수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엄청 너무 좋은데. 엄청 유명한 매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직원분이 그러니까 메뉴명이 영어 약자였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 메뉴는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서칭을 막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엄청 이제 바쁜 매장이니까 이 친구도 아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뉘앙스는 와 우리 매장 왔는데 이 메뉴도 모르고 왔어? 라는 의미로 그렇게 굉장히 투명스럽게 이거 뭐뭐뭐뭐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 아마 마음이 아니었겠지만 힘들고 지쳐있겠지. 아니었겠지만 신장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를 불렀죠.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무조건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그 금액에 대한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를 받으러 간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만한 이제 대우를 가치를 못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항상 따지는 건 아니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나오겠죠. 야. 그래서 이 질문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커피 맛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온 거를 반겨주고 약간 좀 케어해주고 서비스를 해준다는 마음은 내가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밸류에서는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저만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잘 출몰을 안 하는 거예요. 전설의 포켓몬처럼 나타나서 이제 주문만 받았다면 컴플레인이 걸려면 사장님 어디 계시냐면 제가 사장입니다라고 하고 나가시는. 유감스럽게도 제가 사장이고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100번 사죄하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커피를 진짜 잘 내리는 바리스타가 있어요. 커피를 내가 굳이 뭐 손대지 않아도 지가 커피 퀄리티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세팅하는 친구. 그리고 B는요,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는 직원. 그러니까 A는 우리 커피를 너무너무 잘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B는 카페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해주는 약간 매니징해주는 듯한 느낌의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항목을 고르실지. 하나, 둘, 셋. B. 이거는 또 똑같은 대답을 해줬어요.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당연히 가성비가 좋죠. 그러면 가성비가 A를 하냐 B를 하냐인데 B는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서는 커피를 잘 내리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내가 하면 되니까. 어차피 네가 한 거 못 믿겠고 어차피 내가 내려야 되니까. 물 타다 하면 되니까. 해라. 너무 고맙죠.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내가 개여야 내가 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직원은 그냥 맡은 것만 하면 감사하죠. 네. 근데 그거를 다 해준다고 하면 너무 고맙죠. 네. 고맙다. 같은 의미신가요? 그 요즘에 그 B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인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이제 필수는 아닌데 애사심을 사실 가지면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A를 시켜도 이 A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제 B가 약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전자인 친구는 B를 하진 않죠. A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친구들은 B까지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왜냐면은 능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당연히 B가 필요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입식으로 약간 수동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시키는 것만 하고 이제 끝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직원이실 때 사실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렇죠. 여기 A 같으셨어요? B 같으셨어요? 저는 돈 받은 만큼만 하죠. 아 뭐야? 아 나쁜 사장님이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농담으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또 말하면 또 라떼는 말이야 이런 투에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말은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추억이 졌나요? 아니 문자가 지금 촉촉해지는 일단 그 최저임금이 이제 네. 좀 많이 오르고 그쵸. 약간 이제 이런 사회 분위기적으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약자의 그룹에 있던 이런 노동자들이 뭔가에 좀 더 권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이제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저는 옛날이랑 좀 달랐다라고 이제 느끼는 게 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짜로 제가 커피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이런 커피가 이런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내가 너 커피 가르쳐 주니까 3달은 무급으로 일해야 돼 이런 회사도 많았어요. 야.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해할 뻔했어. 진짜 오해할 뻔했어 나. 직원들 채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 자체가 이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일들이 재미있어서 그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근무 시간 외에도 선배들이랑 같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일찍 가서 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매장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요즘의 친구들은 약간 좀 시대가 바뀌었죠. 시간 네. 탁탁 이게 딱 있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그거를 이해 못하면은 사실 저는 꼰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꼰대십니까? 그 약간 하프앤하프?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 아니 해명할 시간을 줘야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마 실제 사장님들 아마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B 같은 친구들을 참 요즘에 찾기 구하기가 힘들죠. 예.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저 같은 친구들 찾기가 힘들어요. 옛날에 딱 받은 만큼만. 받은 만큼만 스페셜리스트, 네. 커피 스페셜리스트. 아 좋습니다. 얼음물 좀 넣으세요. 이 밸런스 게임의 이 질문을 너무 잘 짜주셨는데 네.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자 A 친구는요. 잠깐만 이거 그 강민서 대표님도 같이 네. 해주셔야죠. 나도 A인지 B인지 C인지. 자,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자, 이 항목부터는 같이 해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하죠, 자, 네. 그러면 자 A 친구는요. 일은 너무 잘해요. 일은 진짜 너무 100점이야 100. 근데 딱 자기 할 선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기면 맡기는 일은 완전 100% 딱. 자, 근데 확실하게 선 긋는 스타일. 자, 근데 B는요. 실수가 작고 때로는 컵도 깨고 접시도 깨고 금전적인 손실을 좀 일으켜요. 근데 너무 매사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 주인의식을 가져가면서까지 막 해보려고 막 아등바등하는 친구예요. 자 A와 B. 자 하나 둘 셋 B. 와 우리 다 꼰대들이야. 다 꼰대들이잖아요 우리. 다 꼰대들이야 여기들. 아니 요즘엔 진짜 주인의식이 없어. 요즘에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지. 진짜 좀 바리스타들 진짜 한이 맺힙니다 제가. 바의 주인은 바리스타예요 여러분. 사장이 아니라고요. 바의 주인은 바리스타지. 바의 주인은 바리스타면. 그렇죠. 그럼 나중에 저거 다 들고 가 됩니까? 주인이면? 그 소유권은 다르지만 소유권은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우리 두 대표님들도 당연히 고민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바리스타들에게 주인의식이라고 하면 좀 너무 꼰대 같은 말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애사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파트를 좀 구분해서 매출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인센티브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게 어떨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진 않지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모든 것들을 관여는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결정을 못 내려주면은 밑에서 이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딜레이 되는 일도 엄청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파트를 좀 나눠주면 금전적으로라도 더 성취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진입장벽도 낮으니까 그만큼 누구나 다 쉽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직업처럼 돼버려서 사실 이제 고수가 그렇게 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요즘에 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모든 바리스타들의 최종 목표는 그냥 자기 매장 오픈하는 거죠. 창업이죠. 네. 왜냐면은 나이 30 먹고 이제 40 다 돼가는데 그 금액 월급 받고 그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을 보고 최종 목표가 이제 자기 매장을 해서 더 큰 수입을 얻는 거를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라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사실 예전보다는 바리스타의 급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12년도에 일을 했을 때 14시간 이렇게 12시간 정도 11시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11시간 일을 하고 주에 하루 쉬었으니까 월 4회 휴무하고 그때 받았던 급여가 100만 원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그래도 좀 법적 테두리 내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게 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좀 바리스타들의 급여 수준은 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저도 똑같죠. 뭐 제가 사실 이제 카페를 하게 된 이유 자체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제 30살이 됐어요. 아까 김창호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 같이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내가 30대가 됐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남은 건 빚밖에 없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바리스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뭐 교육 쪽 일을 계속 할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저도 이제 창업을 아예 하게 된 건데 이게 임금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맞아. 하는 일에 따라서는 당연히 좀 차등 지급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같이 이게 스페셜티 하고 있는 바리스타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고 네. 더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저는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사실 이제 직원을 좀 뽑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한 만큼 더 주고 싶고 하지만 사실 그런 여건이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좀 직원을 두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는 당연히 그 법이 존재해야 된다고 보지만 네. 우리나라 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카페 하는 사장님들도 더 잘 되고 바리스타도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확실히 그냥 아무래도 단기간으로는 금전적인 네. 보상 말고는 사실 저희도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동의는 하지 않아요. 제가 꿈꾸고 있는 챔프 스페이스의 미래에는 우리 크루원들이 우리 회사 내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고객들까지도 전부 다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바리스타들의 최종적인 미래가 창업이어야만 되는 현실을 좀 바꾸고 싶어 하기는 해요. 챔프 스페이스에서 충분히 이런 미래를 더 꿈꿀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하지만 많은 현실들이 바리스타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으로는 창업을 꿈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바리스타들이 계신다면 어떤 것을 좀 미리 준비하면 내가 창업을 미리 해보니까 정말 도움이 되고 이거는 내가 진짜 깨알 꿀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잘 됐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못했던 것들 하면 준비를 하면서 네, 못했던 맞아요. 것들. 저는 제 자신 브랜딩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브랜딩. 네, 개인의 브랜딩 자체도 몰랐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던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마케팅이 뭔지 좀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창업했을 때 항상 느꼈던 건 이거죠. 우리 카페 사장이 매출은 이만큼이니까 돈은 이 정도 벌겠지라고 했던 환상이 다 있잖아요. 카페에서 일을 하면 그쵸. 야 우리 사장이 매출 뭐 5천만 원이면 야 그중에 뭐 이 정도만 남아도 우리 사장이 부자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순수익에 관한 현실 그리고 뭐 세금 뭐 감가상각비 이런 좀 세무에 관한 것들을 뭐 결국에는 저는 전문가한테 다 맡기긴 하지만 내가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바리스타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다들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결국엔 개인 창업했을 때 그게 도움이 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매장에 대한 브랜딩 이전에 개인의 브랜딩이 먼저 돼야 된다. 네. 그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내 자신을 브랜딩을 해놓으면 이거는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항상 그거를 좀 하면 좋겠다. 제가 너무 그걸 못해가지고 그래도 좋네요. 그렇게 해서 개인의 브랜딩이 되면 사실 그게 매장에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로 고스란히 좀 녹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거의 단점은 또 있는 거죠. 내 자신만 너무 브랜딩을 하면 그 매장이 그 자신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확장을 할 때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장단점이 확실히 존재하죠.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희도 좀 사실 거기에 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디폴트 밸류를 이제 3년 전에 페인트칠도 직접 해보고 하셨는데 좀 창업을 꿈꾸고 있는 바리스타 친구들에게 혹은 시청자분들, 뭐 다른 분들에게 좀 전달해줄 수 있는 팁들이 있다면요. 일단 인테리어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첫 번째고요. 왜냐면 공간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전문가한테 맡겼어요. 전문가한테 맡겼어. 맛은 내가 어떻게든 컨트롤하니까. 네. 맛은 내가 잘하니까. 그리고 평범하게 시작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평범함이랑은 남들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이 에스프레소 바니까 이제 에스프레소 바 차려야지. 스페셜티 하니까 브루잉 바 차려야지. 이런 남들이 일단 했던 아이템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가면은 중간까지는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못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커피로 창업을 할 때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하는 것만 답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너무나 레드오션이고 실패 확률이 훨씬 더 커진 아이템이고 차라리 이제 내가 커피를 배워서 커피를 다뤘다면은 한 예로 안스타도 지금 매장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매장을 만약에 했었더라면 그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큰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남들이 아직 하지 않았던 하지만 뭔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을 먼저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거를 저도 못 찾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지만 분명히 있어요. 다들 레드오션 하지만 지금 커피 마시는 사람들 수가 지금 엄청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커피 마시는 사람 많으니까 매장 카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과열된 거고 분명히 이제 이 커피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아직 미답 받지 않은 그런 꿀템 같은 아이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두 분 다 스페셜티 커피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기도 하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안스타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페셜티 커피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꽤 많겠지만 스페셜티 커피를 무조건 매장에서 파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는 목적에 따라 달라요. 내가 만약에 이제 무조건 돈이다, 이윤 창출이다 하면은 스페셜티 커피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진짜로 공간 의리의리하게 잘 예쁘게 꾸며놓고 커피 맛이 아니라 커피의 약간 좀 비주얼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약간 회자될 만큼 그런 아이템들이 더 신경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매장에서 무조건 커피 내린다고 다 바리스타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이제 커피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그거를 이제 내가 내 주관을 담아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바리스타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나는 그냥 내가 바리스타인데 내 매장에 와서 내가 내려주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내 하루 삶을 이제 갖고 가는 게 좋으면 그게 그냥 땡인 거고 나는 뭔가 이제 커피 시장도 계속 바뀌잖아요. 새로운 품종 나오고 새로운 가공 방식 나오고 미커피 나왔다가 이번에는 저 커피가 이제 들어오고 그런 다양한 커피들을 결국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막 이렇게 우승하셨던 이런 선배 바리스타들이 지금은 잘 활동 안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막 유행하는 이런 커피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관심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내가 알던 그때 그 시절의 커피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 버려서 잘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맨날 탱자탱자 놀 것 같잖아요. 저도 아니요, 되게 빡세게 살아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새로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만약에 모르는 거면 더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사서 이제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좀 뭔가에 공부를 해야 저도 이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 시점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이 뒤에 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 아는 척은 합니다. 일단은 아는 척은 하는데 약간 둘이 뭉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모르면 쪽팔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정보를 좀 답습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약간 좀 거만하게 얘기해 주죠. 저번 시간에 못한 얘기가 있었지? 네. 하면서 그렇게 결국에는 계속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지? 만약에 단순히 커피를 내려서 이거를 판매하고 이런 생활 자체가 좋은 그 의미라면 스페셜티를 다룰 필요는 전혀 없죠. 뭐 사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바인데 그 많은 분들이랑 아무래도 저희가 토크를 많이 하니까 바에 앉으신 분들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나중에는 창업하고 싶어요. 뭐 저도 게이샤 다루고 이런 스페셜티 커피 다루고 하고 싶어요 하는데 본질적인 질문이 항상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창업을 왜 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되게 숭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을 번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돈이 그 목적의 뭐 한 9할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냐 아니면 돈이 50% 내 재미가 50%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이세요 그럼? 저는 무조건 돈은 아니고요. 돈이 9할은 아니고 네. 일단은 뭔가를 하면은 제가 일단 뭔가 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일에 시너지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먹어도 맛이 없는 커피를 저는 팔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맛있는 것만 팔고 싶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인테리어 바꿨거든요. 리모델링 하면서 메뉴 개편을 하면서 먹이고 싶지 않은 메뉴들은 싹 다 뺐어요. 제가 맛있는 것만 딱 남겨놨습니다. 그게 매장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왜냐면 비싼 것만 남겨놨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건 다 비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약간 이제 뒷과 실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약간 좀 그 떨어져 나갈 고객들은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만 좀 남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저희 매장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더 비싼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만큼 더 퀄리티가 좋다. 그럼요. 좋습니다. 우리 정인서 발레스님 아까 그 마케팅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서 우리 매장을 좀 더 꾸미고 알리는 좀 마케팅을 어떤 걸 좀 하고 계신지. 저는 항상 하는 건 저는 그냥 온라인 컨텐츠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좀 계속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네. 사실 광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부분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안 하는 광고를 굳이 하지 않는. 네, 굳이 하지 않는. 근데 그것도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안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사실 결국엔 뭐 제 만족인 거죠. 그렇죠. 광고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왔네 좀. 그러니까 제가 부자가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정인성의 커피 생활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광고의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 또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특히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고 모두 다 블로그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스페셜티 커피 하는 사람들은 돈이 구가 아니잖아요. 뭐 당연히 비중을 나누긴 그렇지만 정말 커피에 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마음 거기에 당연히 돈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뭐 모든 커피를 낼 때마다 우리가 뭐 남들은 좋다고 하지만 우리가 별로라고 하면 사실 그 커피 한 잔 팔 때 스트레스 받고 내놓기 싫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이 이제 있어야 돈이 벌려야 매출이 증대돼야 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솔직한 마음으로는 뭐 모든 유튜버들이 망하고 저만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구독자들은 다 나한테 통합시켜라. 네. 그거는 솔직한 마음이고 근데 그럴 순 없고 그냥 모두 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 다 블로그를 했으면 좋겠고 모두 다 인스타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는 건 저희 매장의 손님이 항상 꽉 차진 않지만 정말 유튜브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항상 구독자분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응원을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커피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정말 마케팅이 될 수 있고 한 명, 두 명 보던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던 누군가는 그걸 보게 되는 거니까 그게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좀 홍보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우리 룰커피는 스몰 로스터리잖아요. 네. 또 지금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지스터. 여기 대한민국 사람 아닌 사람도 있나요? 아니 이게 보통 로스터 뭐 고를지 고민할 때 경제적인 여건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당시 창업 초기에 모두 다 우리가 이제 비용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내 브랜드가 조금 더 가격적으로 저렴해서 저는 이제 이지스터 브랜드를 구매했습니다. 그 스몰 로스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몰 로스터리 창업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도 좀 두 가지 생각인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로스팅을 안 했으면 좋겠죠. 나한테서 로스팅 나쁜 받아라. 모두 다 우리에게 나쁜 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내가 스페셜터 커피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로스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비전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처음에는 만약에 우리 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본인이 로스팅을 하면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터리 창업을 좀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매장만의 수익으로 안 될 때 사실은 이제 로스팅을 통해서 수익을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안정장치를 결국에 창업에서는 많이 좀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으로는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추천은 드린다. 우리 신창호 바리스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거의 관점을 그럼 좀 달리하면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제 로스터리 창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커피를 아시는 분들이 창업을 하겠지만 커피를 내리는 거에 비해서 로스터기를 다뤄보는 행위는 경험치가 되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바리스타의 입장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잘 볶기까지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실제로 매장에서 내가 로스터기를 사서 그 행위를 직접 해가면서 하는 그거보다 얼만큼의 이득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희 로스터도 이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하다가 로스터 쪽에 약간 좀 이제 꿈을 갖고 요즘에는 공유 로스팅 랩 같은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월에 얼마를 내면 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공간에 있는 로스터기를 자유롭게 생도만 가져가면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입사하기 전에 거기서 이미 4,500배치를 돌리고 왔어.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그거를 볶고 그 결과물 커핑하고 이게 본인이 재미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탄력이 붙고 이제 배치 수가 늘어나는 거죠. 야, 그거 너무 좋네요. 네, 멋있다. 사실 로스터기가 여러분들 싸진 않아요. 그걸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 원재료비 아끼고 해가지고 이걸 몇 년 있으면 뽑을까? 절대 못 뽑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도 목적이 내가 이거를 비용 때문에 이걸 사는 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내가 팔고 싶은 커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맞는 커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목적이 뚜렷하고 거기에 대한 탄력만 붙으면은 본인이 잘 볶으려고 더 노력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본인이 팔고 싶은 커피를 볶으려고 더 비싼 생두를 사겠죠.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전만 하면은 이제 바리스타와 로스터의 직업군은 굉장히 좀 이런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맞죠. 네. 근데 요즘에 그 벽이 거의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 커피를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제 로스팅 쪽도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라도 이제 조금은 지식이 있어야 그게 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창호 바리스타님께서는 바리스타와 로스터의 포지션 중에 사실 구분이 없다, 약간 좀 허물어지곤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엄연한 포지션이 존재하잖아요. 그 포지션 중에 좀 어떤 게 좀 좋으세요?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바리스타 쪽이죠. 아직은 바리스타 쪽이죠. 네, 왜냐면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혼자 낯선 공간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 디폴트 같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 벽이 있어요, 벽이. 네. 여러분 식품 제조 받으려면 공간이 구획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로스터는 혼자 이 로스팅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체크하고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약간 성향이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또 생각 따라 다른 거구나. 너는 진짜 로스터가 천직이구나. 계속 거기 있어라. 이런 이과인가 이과? 약간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문과자 다 문과.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저는 예체능이시잖아요. 예체능 문과. 로스팅도 저는 뭐 프로파일도 이제 짜놓긴 하지만 약간 가끔씩 이제 이 싱글디 같은 거 볶을 때 향으로 체크를 하면서 약간 좀 감각적인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저의 그런 로스팅 스타일을
약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출할 때마다 약간 좀 포인트가 좀 달라지지 않냐. 네. 자기는 그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 친구는 약간 철저하게 약간 수치적으로 좀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프로파일 짜는 게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제 이 재현성이나 이제 맛의 편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로스팅은 이 친구한테 좀 많이 맡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게 보시는 편이에요. 우리 정인성 바리스타님께서 로스팅 다 하시는데 네. 로스팅을 어디서 좀 배우셨는지? 우선 로스팅은 제가 이제 교육기관에서 배우기도 했고 그때는 사실 그냥 기본적인 그냥 기초만 다졌고 사실 보통 책에도 워낙 좋은 정보들이 있고 네. 우리 안스타 언스페셜티 에듀 보면은 무료 1강씩 나오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저분은 저렇게 하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네. 저도 이제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해오시면서 이거는 참 내가 카페 운영을 하면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이벤트나 사건이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운영했을 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코로나 때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의 제한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아예 그냥 매장 안에서 음료를 못 먹게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한 겨울에 저희 항상 오시던 손님이 오셔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어요? 너무 밖이 추운데 안에서 못 먹게 하니까. 네. 그래서 결제를 하신 다음에 네. 저한테 커피 몇 그램 쓰냐고 물어서 20g 쓴다고 했더니 그냥 결제하시고 커피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원두만. 음료를 안 드시고 워낙 네. 추워서 못 먹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커피 내려드리겠다 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이 내가 좋아하는 카페들 장사 못하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결제를 하러 왔다. 와, 너무 감동적이다. 너무 감동이죠. 혹시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닐까요? 왜 우리 매장 안 왔지? 신방과의 왜 우리 매장에 안 왔지? 울어서 안 왔나?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사실 야. 워낙 어려운 시기 때 오픈을 했다 보니까 모든 사장님들 다 어려웠겠지만 너무 감사하죠. 그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 때마다 도구를 사다 주세요. 이걸로 내려봐라. 네, 컨텐츠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저 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진짜 이게 카페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많죠. 반말도 하고 저한테 그쵸? 발렛도 네. 해달라는 사람도 많고 없는 메뉴 만들어 달라는 하시는 분도 너무 많은데 이게 또 사람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월급 500만 원 받는 직장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직장인 분에게 네. 세후라고 할까요? 우리 세후 새우 500. 월급 500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네, 나 카페 창업하고 싶다. 네, 근데 이분이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제 막 한 입문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어. 네. 근데 자기는 커피가 너무너무 좋고 커피를 너무 사랑하고 짐 하고 있는 그 다 필요 일에 없어요. 새우 500이면은 새우. 창업하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새우 500을 그냥 받아라. 새우 500을 그냥 받아라. 네.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사람 성향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추석 때 네. 저희 회사원분들이 항상 오셔서 얘기하세요. 나 카페 하고 싶어요. 일 그만두고 싶어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추석 때 아무도 못 쉬잖아요. 설날 때 아무도 못 쉬고 네. 공휴일 때 아무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없이 저는 뭐 일하니까 5인 자그마한 미만의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2주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는 뭐 2박 3일 문 닫으면 2박 3일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휴가 마치고 돌아오신 분들에게 손을 잡고 얘기했죠. 제발 카페 창업하지 마세요. 뭐 저희는 뭐 휴무 다 열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열지 말라고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직장인이셨다가 그리고 또 대기업에 또 직책 있는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또 사실 꽤나 많은 급여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급여를 받으시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 네. 말린다 안 말린다? 일단은 저는 안 말립니다. 해봐라 일단.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일단은 이 일이 너무 지금 나한테 힘들어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만두고 싶다? 그럼 일단은 그거는 그만둬야 돼요. 카페를 하든 뭘 하든 일단은 그걸 그만둬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내가 카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건 말리죠. 이제 카페가 목적이 돼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거는 이제 말려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카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뭐 500만 원을 받지만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 행복하지가 않다, 그거는 그만두는 게 맞죠.
그치만 사실 창업에 들어오면 네. 그러면은 아마 더 큰 힘듦을 겪으실 수가 있는데 쾌박해져. 케바케. 네. 그리고 전에 회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랑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내가 또 새로운 고통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진 않을까. 새로운 고통. 왜냐면은 앞에 한 대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전에는 여기 맞았는데 여기 다시 맞아. 그러면 약간 덜 아플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래서 추천한다. 아 일단 이 야. 아픈 거는 해결해야 되니까. 야 이건 또 다른 해석인데. 왜냐면 거기 계속 남아 있으면 여기 계속 맞아요. 그럼 왼팔에 불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좋습니다. 아주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네. 새로운 접근이어서 많은 우리 자영업을 꿈꾸고 계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 아주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지만 다른 곳 맞으면 좀 덜 아프다. 아니 그리고 그만두고 해봤다가 또 이제 잘 안 되면 돌아가면 돼요. 다시 돌아가면 되죠. 그쵸.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응원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라이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 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를 한번 꼽아 보자면요. 커피 맛, 뭐 브랜딩, 공간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져 있는 최고의 카페. 최고야? 뭐 저는 최고라고 하면 저는 프리츠. 프리츠. 그렇죠.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산지를 갔었을 때 프리츠 액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브레 어떻게 하냐 했더니 한국에서 아는 카페가 2군데 있다고 네.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 산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했나 하면서 프리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프리츠의 힘이 대단하구나.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카페를 오픈했을 때도 제가 롤 모델로 봤던 업체가 사실 프리츠였죠. 우리 신창호 바리스타님께서 없어요. 디폴트 밸류가 짱이지 뭐. 모든 기본값을 기본값을 다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최고를 뽑으라고 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최고라 그래서 그게 좀 어렵네요. 근데 그럼 좀 갈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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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내리는 커피가 제일 맛있거든요. 전 남이 타준 커피인데. 남이 타준 커피. 남이 타주는 커피 제일 좋아하고 맛있잖아요, 남이 우리 타주는. 집에서는 무조건 내가 내려야 되고. 왜 제가 내리는 커피가 맛있냐면 내가 내리는 커피가 어떤 맛이 나올지 아니까 제 입맛에 맞는 커피를 선택해서 내리겠죠. 그러니까 제일 맛있는 건데 다른 매장 가서 커피를 주문해 보면은 뭐 아는 커피라도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이 다를 수도 있고 추출 방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약간 기대했던 맛이랑 약간 좀 다르면 실망은 좀 묻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맛을 떠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자영업자의 밤인가요? 사장님의 밤인가요? 네, 카페 사장의 밤입니다. 하여튼 자영업자의 그 사장으로서 카페 사장 그냥 사장이 아니라 카페 사장으로서 네. 물론 이제 바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지만 이 서류 업무 볼 게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 업무 진짜 많죠. 네, 세무 업무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마감 기간 다 돼서 이제 하는 편인데. 그래서 최고의 카페가 어딘데요? 서류 업무 잘하는 거. 서류 업무 잘하는 그래서 서류 업무 잘하는 거. 연인동에 그 프로토콜이라고 있어요. 프로토콜 있죠. 네. 거기는 딱 들어가면은 약간 좀 내 방에 내 개인 책상이 있는 느낌의 테이블이 따다닥 있고 거기는 굉장히 좀 집중해서 내 네.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여서 혹시 거기 가서 서류 업무를 보시나요? 가끔 가요. 가끔 봐요. 노트북 들고 가끔 갑니다. 자, 뭐 커피의 맛과 브랜딩 공간보다 그냥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서 프로토콜이 좋았다. 저는 거기 너무 좋아해요. 거기 너무 좋아요. 네. 되게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 그쵸, 프로토콜 좋죠. 가맹 하나 할까봐. 그러니까 이거를 훨씬 대기업이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카페들을 네. 추천을 네. 해드리면 저는 이제 좋아하는 곳이 이제 서울에 있긴 한데 노팅 커피. 제가 그냥 좋아하는 커피를 언제나 맛볼 수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로투스 커피랩. 저희 손님이 소개해준 커피를 한 번씩 나누면서 가지고 와주시는 곳인데 거기 되게 좋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꼭 가보려고 하는 곳이 이제 커피 그라운드 하루코빈즈. 네, 안지혜 대표님 계시는. 네, 거기.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지방 가면 지방색 되게 묻어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또 지방색이라면 그렇지만 라이픈, 속초. 네, 거기 되게 자주 가는 커피숍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을 우리 딱 하나 하고 또 해요? 네, 마지막. A는요, 내가 원하는 종목의 월드 챔피언. B는요, 매장 규모 및 매출이 10배 성장합니다. 자, A는 하셔야 돼요. 월드, 같이 하셔야 같이 돼요. 할게요. 오케이. 월드 챔피언. B는 매장 규모 및 매출의 10배 성장.
하나, 둘, 셋. B. A. 저는 B. 저 B. 아, B. 동갑이니까. 동갑이니까. 용띠니까 우리. A. 자, 진짜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네. 진짜 찌들었어. 말씀을 상관없이 찌들었다니요. 찌들으셨네요. 찌들었다니요. 매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출 생각하고 곱하기 10을 해보니까 그게 낫다. 그게 낫다. 자, 월드 챔피언을 꼽으셨는데. 일단 아까도 이 챔피언 타이틀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WBC 월챔을 하면 나도 모모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활용하기 나름이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성립이 안 됐던 게 아니요, 그런 성립은 존재하지 않아요. 밸런스 게임 잘 게임. 모르시죠? 아니 알거든. B는 네. 우리가 주식을 해도 만약에 내가 100%가 뛰었다. 근데 내가 한 주밖에 안 샀네. 주식을. 네네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뭐 얼마나 벌겠어요. 10배가 뛰어도 종잣돈일 거야. 10배가 뛰면 커지지. 차라리 월챔 한 다음에 그걸로 다시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우리 찌들었는. 이게 매출 생각하고 곱하기 10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여서. 네. 전 사실 이제 뭐 챔피언 타이틀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이제는. 네, 저는 사실 이제 트로피도 사실 좀 바닥에 내려놓는 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평가를 계속 받는다는 거에 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요. 저는 되게 즐겁게 커피를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타이틀이라는 게 어느 순간 사실 평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저에게 이제 커피에 관한 즐거움을 좀 많이 져야 하는 요소이기도 네. 해서 그냥 저는 사실 그런 타이틀보다는 매출 10배 사실 좀 속세적으로 저희가 좀 나눠가지고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 낭만 없지 않고 그렇죠. 당연히 저도 이제 머릿속으로 굴려봤을 때 지금의 매출의 10배면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챔피언에 대한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으니 언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 자신감이 있죠. 월챔을 맘만 먹으면 항상 자신감은 갖고 삽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10배 벌 자신감은 없다. 그거보다 지금 당장 월챔이냐 지금 당장 매출 10배냐를 놓고 봤을 때 전 지금 당장 매출이 10배가 되면 내 월챔 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쇼 퍼포먼스에 대한 건 있으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기대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저도 낭만이 있죠. 저도 낭만 있고 여기도 낭만 있고 여긴 잘 모르겠다. 우리 둘은 낭만 있지. 그렇게 마무리를 보면서 커피를 했던 낭만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좀 실현하고 싶은 매장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어떤 매장을 좀 내가 좀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낭만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내가 매출액이 뭐 10억이 된다, 100억이 된다, 1000억이 된다 이걸 목표로 잡으면 끝도 없어요. 결국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겠지만 요즘에 드는 생각은 바리스타로 일하니까 몸이 점점 아파요 이제. 공감합니다. 나이가 많진 않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몸이 점점 고장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도움도 주시고 걱정도 해주시는데 그냥 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좋은 사람들과 계속 오랫동안 내가 좋아하는 카페 하면서 같이 관계 갖는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매출 10배도 좋지만 월챔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전 맛을 되게 중요시 보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요. 맛. 좋습니다. 맛있는 카페를 지속적으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매장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매장이시다. 어떤 매장을 하고 싶냐? 궁극적으로 난 이런 매장을 하고 싶다.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선수로서 오랫동안 뛰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반사명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게 제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변하는 커피를 처음으로 좀 공개하고 소개시켜주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을 떠올렸을 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유행하는 스페셜티 커피를 먹으려면 여기를 가서 약간 좀 설명도 듣고 좀 먹어봐야겠다. 앞으로의 커피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선도하는 그렇죠. 약간 좀 더 설명해주고 이런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스페셜티 커피 씬의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좀 제일 앞에 서 있는 그런 매장에 좀 되고 싶어요. 스페셜티 커피의 선봉장이 되고 싶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카페 사장의 밤 에피소드 1을 지금 진행을 해봤는데 우리 게스트로 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셨는지. 참 제가 뭐 유튜브 채널 올리기도 했지만 카페 창업하지 말라는 이제 주제로 올리긴 했거든요. 사실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다들 자영업자니까 모두 다 자영업자들이 항상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혹시 이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정말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너무 좋은 정보들이 많다니까 네,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신창호 발생 10배 올려서 봅시다. 오늘 어떠셨는지. 대회 준비 기간이어서 섭외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엔 좀 거절하려고 그랬다가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안스타 삐질까봐 그래서 나간다 그러는데 오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 맨날 이제 밤에 또 연습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제 낮은 텐션으로 이제 왔는데 또 막상 와서 또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연습하러 가셔야겠네요. 연습하러 가셔야 잘 시간인데 한번 돌리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돌리고 들어가야 돼. 저희는 낭만이 있잖아요. 네.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살아야죠. 나중에 이제 나이 더 먹으면 더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으면 하시되, 뭔가에 이제 인성 대표님 말대로 뭔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뭔가 남들과는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성공하는 이제 상상의 나를 펼치면서 도전하시면 좋지 않을까.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